안녕하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시간,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전히 나답게, 먹는 대로 산다. 간소한 삶, 단순한 삶을 만드는 미니멀 식사법입니다. 삶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어릴 때는 먹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함께 두고 생각하지 못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으면 그만이었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을 먹고, 배가 고픈데 시간이 부족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뭐가 됐든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먹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을 먹는가는 나란 사람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은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민정의 30의 식사법입니다. 저자는 20년 동안 아침잠을 깨우는 두통, 24시간 따라다니는 근육통,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장염, 위염, 소화불량을 달고 살면서 필사적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고 닭가슴살과 샐러드, 생채소와 로푸드 주스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철저히 따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여전히 아팠고 살도 잘 빠지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식사법과 식사의 기본을 찾아 나가면서 먹는 것에 대한 생각도 식사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 한 끼를 때우기보다 건강하게 즐기는 온전한 식사는 무엇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예부터 밥을 한 상 가득 잘 차려주는 것이 사랑 표현이고 그 밥을 잘 먹는 것이 최고의 보답이다. 안부를 물을 때는 밥 잘 먹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보고 싶을 때는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한다. 하지만 사랑으로 무거워진 밥상은 내게 큰 고역이 된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내게 밥을 해주거나 사준다고 하면 걱정이 앞선다. 마음은 참 고맙지만 그 마음 때문에 과식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다. 잘 먹는 것이 식사를 대접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길이겠지만 과식하면 며칠을 끙끙 앓는 나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연 잘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일까? 하지만 나 역시도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면 밥상을 푸짐하게 차리게 된다. 냉장고에 이미 두 사람이 먹을 만한 반찬이 3가지나 있었지만 손님 대접이 허술한 게 아닐까 싶어 냉장고 안 재료를 한참이나 만지작거렸다. 결국 생각을 거두었다. 몇 가지 요리를 더 준비하는 대신 좋은 음악을 골라 틀고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다. 반찬의 가지수는 적어도 보기 좋게 예쁜 그릇에 담아 그 위에 깨를 솔솔 뿌렸다. 수저 받침대를 꺼내어 가지런히 수저와 젓가락을 놓았다. 사랑한다면 소박한 밥상을 차려줘야겠다. 반찬 하나에도 넘치게 사랑을 담아서. 요란한 음식이 아니어도 상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종류의 음식이 아니어도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면 참말로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 밥 많이 먹어 보다는 맛있게 먹어로 권하는 식사 문화는 저도 좋아해요. 특히 명절에 친정집에 밥 한 끼를 먹으러 갔는데 우리 딸 사위 먹으라고 거하게 차려진 밥상이 늘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한 상을 차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차린 손길을 위해서라도 다 먹어야겠다는 부담감이 제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되죠. 그래서 늘 간단히 먹자 엄마 라고 말은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소박한 밥상이 제겐 더 유익하듯이 앞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게 된다면
한 상 가득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 또 손님이 내 음식을 다 먹지 않았을 때의 씁쓸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손님에게 편안한 한 상이 될 수 있도록 밥상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냉장고도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로 했다. 남편과 힘을 합쳐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니 무려 1000리터의 쓰레기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냉장고 안을 살폈다. 매일 열어보는 냉장실은 그나마 나았는데 냉동실은 그야말로 전쟁통이 따로 없었다. 가까스로 우겨 넣은 비닐팩들, 먹어야지 하면서 1년이나 지나버린 호박죽. 무엇인지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리가 앉은 음식들. 냉장고가 음식물 쓰레기 상자가 되어버린 모습이었다. 우리 집 냉장고를 빼곡히 채운 파랄은 사실 내 욕심이다.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한 식재료, 먹는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한 음식들은 냉동실로 옮겨진다. 이상하게도 냉동실에 넣고 나면 곧 꺼내 먹을 듯 하면서도 잊고 만다. 이렇게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다 그 음식은 결국 쓰레기통으로 옮겨진다. 최근에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냉장고를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첫째, 수시로 냉장고 안을 살핀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중복해서 구매할 일도 없게 되고 충동 구매도 줄이게 된다. 둘째, 웬만하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장만한다. 얼마 전부터 다양한 김치 요리로 김치통을 하나하나 줄여가고 있다. 김치를 썰어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채소찜이나 찌개에 넣기도 한다. 셋째,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다. 최대 3가지의 반찬만 놓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식재료를 많이 살 이유가 없어진다. 넷째, 동네 생협의 온라인 주문을 사용한다.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살림은 일주일에 2번, 지정된 요일에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식재료를 구매하게 된다. 동네 마트를 방문하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집어넣게 되지만 생협은 제철식품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트에서보다는 충동 구매를 덜 하게 된다. 냉장고는 주인의 마음을 닮았다.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마음이 우울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냉장고 안의 모양새도 꼭 마음의 풍경 같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못 버린 게 있구나. 내가 또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것저것 사놓았구나 하게 된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냉장고 안도 어수선하다.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한 끼 식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즐거운 한순간이다. 아무 생각 없이 허겁지겁 먹다가 너무 많이 즐거운 기회들을 놓쳐버렸다. 무엇을 먹든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먹을 일이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갓난아이를 키울 땐 새끼를 정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게다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아이의 식사를 돕느라 엄마는 다 식은 밥을 허겁지겁 대충 먹고 치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앞으로는 한 끼를 먹더라도 아이와 같이 반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오물오물 천천히 씹어보자고 즐기는 식사, 여유 있는 식사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없애는 가장 쉽고 원초적인 방법은 내 몸과 정신에 휴식을 주는 것이다. 아픈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쉬어야 한다. 쉬어도 아프다면 음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으로 해결하라는 말이 있다. 진짜 디톡스를 하고 싶다면 쉼이 먼저다. 디톡스를 외치면서 비우기보다 채우기에 바빴다. 비우는 것, 쉬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디톡스 방법이다. 예전에 저도 해독 주스라고 해서 온갖 채소를 다 넣고 끓여서 갈아 마시는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맛이 없거든요. 얼마나 맛이 고약했으면 마녀스프라고도 하죠. 맞아요. 디톡스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도 오히려 채소를 사러 다니고 채소를 손질하고 또 그 채소를 끓여서 갈고 맛없는 걸 참아가면서 마시고 듣기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몸을 비우고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임을 이 역시도 아기를 낳고 느끼게 되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먹을 힘조차도 없을 때는 그냥 드러누워서 쉬면 괜찮아진다는 것을요. 구분등과 소화불량. 자세가 구부정하면 위가 차지해야 할 공간이 좁아진다.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은 물론 위장 운동이 방해를 받고 음식물이 빠져나가기 힘든 상태가 된다. 굽은 쇠꼬챙이를 펼 때처럼 오랫동안 변형된 체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는 등이 굽어온 시간의 반이라도 등을 펴도록 노력한다. 어깨를 쫙 펴고 등을 의자에 기대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걸을 때에는 누가 정수리를 당기는 것처럼 목을 쭉 펴고 어깨를 내리고 배와 엉덩이에 힘을 준다. 이렇게 꾸준히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슈퍼푸드는 멀리에 있지 않다. 제철 채소야말로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슈퍼푸드인 것이다. 계절이 되면 우리를 찾아오고 계절이 지나면 다음 해의 만남을 기약한다. 제철을 따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먹고 살자. 옛 어른들은 아이가 체하면 소금을 먹였다. 소금은 위산의 원료라 적당히 섭취해주면 소화를 돕는다. 소금은 과식할 때나 갑자기 체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병에 굵은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 좋다. 여행을 할 땐 과식할 때가 많은데 그때도 한 알갱이씩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 찬우물 농장 대표님은 되도록 연한 색을 띠는 채소를 고르라고 하셨다. 퇴비에 있는 질소로 인해 채소들이 색이 짙어지는데 질소를 많이 함유한 채소를 사람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한다. 단 것이 먹고 싶다면 피곤한 걸지도, 따끈한 국물이 먹고 싶다면 좀 편해지고 싶은 것일지도,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면 요즘 힘든 일이 많아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걸지도, 매운 것이 먹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불쑥 먹고 싶은 음식으로 그때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요리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요리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경건한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게 맞는 식사는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자. 나의 기준으로 먹으며 살자. 온전히 나답게. 이 책의 저자는 저와 같은 소음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책 중간중간에 보면 생채소를 무턱대고 많이 먹어서 손발이 더 차가워졌다거나 완전 채식주의는 하기 힘들다거나 등의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물론 소음인이 아니어도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단순히 식사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도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았고 중간중간 제철 음식을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들도 나와 있어서 실용적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먹으며 살자. 온전히 나답게. 여러분도 한 끼를 먹더라도 나만의 기준을 가진 나다운 식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길 바랄게요.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 오늘의 책은 서른의 식사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